패러디 강좌 편입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하여 볼 것은 대두와 카툰 리터칭에 대해서 학습을 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두 가지를 작업을 하여 보았는데요. 좌측과 우측의 장단점을 살려서 이와 같이 머리 큰 형상으로 해서 대두 형상도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카툰 리터칭으로 해서 학습을 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본 이미지를 불러내어서 이미지를 먼저 따내 보도록 하죠. 원하는 부분의 이미지를 따낼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사용이 되어지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펜 툴과 레벨을 이용을 해서 원하는 부분의 이미지를 따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문 모드에서 F를 클릭을 하면 지금과 같이 전체 화면 풀스크린 모드가 됩니다. 자, 이와 같이 풀스크린 전체 화면 모드가 되면 스페이스바만 클릭을 하면 이와 같이 핸들 툴로 바뀌어서 자, 이미지를 여러 방면으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펜툴 작업 시에는 특히 편합니다. 컨트롤 키와 스페이스바 클릭해서 이미지를 확대를 하고요. 자, 지금처럼 어느 정도의 픽셀이 보이게끔 이미지를 확대를 하였습니다. 자, 펜툴 선택하고 이미지를 따내는 것이기 때문에 상단 옵션은 패스로 지정을 해야 합니다. 자, 첫 점 클릭하고요. 곡선이기 때문에 다음 점에서는 자, 마우스에 손을 떼지 말고 이와 같이 곡선을 그려준 다음 Alt키 클릭한 상태에서 앞에 나와 있는 핸들선을 다음 가는 점으로 이와 같이 방향을 꺾어줍니다. Alt키 클릭하고 중간 포인트를 찍어주는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이 나오는 안내선, 러벌밴드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러벌밴드는 자, 펜툴 선택하고 옵션 바를 보면 러벌밴드를 체크해 주시면 이와 같이 안내선도 나와지니까요. 안내선이 나오면 훨씬 더 작업하기가 편하죠. 자, 곡선인 경우에는 한번 점 찍고 나와서 마우스에 손을 떼지 말고 마우스를 상하 좌우로 움직여서 따내고자 하는 이미지의 외곽선과 맞추어 주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 Alt키 클릭해서 앞에 나와 있는 핸들선만 방향을 잡아줍니다. 혹은 앞에 나와 있는 핸들선의 크기를 작게 혹은 길게 해서 방향선을 잡아줄 수도 있습니다. 자, 펜툴 작업은 반드시 이와 같이 이미지 따낼 때 아주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하루에 수십 번이라도 연습을 해서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이미지를 따내 보도록 합니다. Alt키 클릭해서 중간 포인트를 점을 찍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익숙해지면 훨씬 더 작업하시기가 편하실 거예요. 곡선 마우스 손 떼지 말고요. 스페이스바 클릭해서 핸들 툴로 나오게 한 다음 이미지를 아래로 내리고요. 자, 곡선 자, 클릭하고 나서 직선이라도 클릭하고 나서 아주 조금이라도 이와 같이 앞에 핸들선을 밖으로 삐지게 나오게끔 하였습니다. 그러면 다음 가는 길을 잡아주기 때문에 훨씬 작업하기가 편합니다. 자, 이 부분부터는 자, 이와 같이 두문두문 작업을 하여주도록 합니다. 이와 같은 작업을 할 때는 배경색과 따내고자 하는 이미지의 색상이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배경색이 단순할 때만 사용되어지는 방법입니다. 자, 이 부분까지요. 자, 가방부터는 가방에 앉아있는 치마폭 부분부터는 정교하게 또 따내줘야 되겠죠. Alt키 클릭하고 앞에 나와 있는 핸들선 작게 혹은 크게 혹은 가는 방향이 만약에 아래쪽이라고 한다면 Alt키 클릭하고 이 방향선을 아래쪽으로 꺾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와 같이 해서 방향선을 우리가 가는 길대로 이와 같이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클릭. Alt키 클릭하고 아래쪽 부분이니까요. 핸들선을 Alt키 클릭한 상태에서 아래로 내려주고요. 곡선. 이와 같이 이미지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는 컨트롤 키를 클릭을 하면 디렉트 셀렉션 툴이 나옵니다. 그때 포인트 점 전체를 움직여 줄 수가 있어요. 포인트 점 전체를 움직여 줄 때는 컨트롤 키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첫 점을 만났을 때도 지금 외곽선과 잘 맞아떨어지지 않으니까요. 첫 점을 만난 후에도 마우스 손 떼지 말고 이와 같이 외곽선에서 잘 맞추어지도록 자, 마우스를 움직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알트 숫자 0 클릭해서 이미지를 100%화 하죠. 자, 패스를 점선으로 해야만 다음 작업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패스로 넘어가지 않고 레이어 상태에서 바로 패스를 점선화하기 위해서 컨트롤 키와 엔터를 클릭하였습니다. 자, 그런 다음 컨트롤 키와 J 클릭해서 이미지를 복사를 하면 자, 지금과 같은 자, 모습으로 나와지겠죠. 자, 이와 같이 이미지가 따내졌는데요. 자, 하늘색인 배경 부분을 흰색으로 해서 매직 이라이저 툴로 지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키와 J 클릭해서 레이어 1번을 카피를 한 다음 자,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에 있는 레벨을 불러내도록 합니다. 조정 패널에 있는 레벨을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이 레벨을 이미지 상태에서 적용을 하도록 합니다. 자, 컨트롤 키와 L 클릭하고요. 화이트 포인트 툴 선택을 하고 흰색이 되어야 하는 배경 부분을 한번 클릭하였습니다. 자, 오케이 하고요. 자, 마술 지우개 툴, 매직 이라이저 툴을 선택을 하여줍니다. 자, 기본값은 32로 되어 있죠. 자, 이때 컨티거스는 체크를 하도록 합니다. 컨티거스를 체크하지 않으면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여인이 가지고 있는 색상 중에서 흰색에 가까운 색상은 다 지워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티거스를 체크를 하고 바탕색인 배경색을 한번 클릭하였습니다. 자, 아래 레이어 1번에 눈을 끄면 이와 같이 자, 배경이 아주 깨끗하게 따내진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레이어 1번을 하나 카피를 했는가 하면요. 물론 지금의 경우에는 카툰 리터칭을 할 거기 때문에 색상이 이와 같이 약간 변질되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미지인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배경색을 희게 함으로 해서 이미지에도 색상이 영향을 미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향을 미치면 안 되는 이미지도 있을 거거든요. 자,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아래에 있는 이미지를 복사를 한 겁니다. 자, 컨트롤 키와 레이어 1번, 레이어 1카피 부분에 썸네일을 클릭을 하면 우리가 따낸 부분이 이와 같이 점선으로 정교하게 영역이 나타나겠죠. 자, 그렇다면 레이어 1번을 선택을 하고 카피 부분에 눈은 끄고요. 컨트롤 키와 J 하면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원하는 부분에 이미지를 따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색상의 변화는 없이 이와 같이 이미지를 따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1카피 부분과 컨트롤 키 클릭한 상태에서 이와 같이 선택을 해서 쓰레기통에 버리고요. 자, 2번으로 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미지를 따냈는데요. 자, 이미지를 따내고 나서 먼저 머리가 큰 대두 인간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두 인간으로 만드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한데요. 자, 라sso 툴 선택을 하시고요. 자, 여인의 머리 부분을 이와 같이 영역으로 잡아줍니다. 라sso 툴의 사용 방법은 첫 점에서 마지막 만날 때까지, 자, 지금처럼 만날 때까지 마우스에서 손을 떼면 안 되고요. 첫 점을 만나 주셔야 합니다. 자, 영역이 조금 많이 벗어났는데요. 이때는 Alt 키를 클릭을 하면 영역을 빼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조금 빼내죠. 자, 이 부분도 빼낼 수가 있겠죠. 자, 이와 같이 영역을 따낸 다음 약간의 패드 값을 주도록 하죠. 자, 물론 라sso 툴을 이용하기 전에 패드를 먼저 지정을 해주었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패드가 적용이 되어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작업을 안 했으니까요. 부차적으로 셀렉트에서 모디파이, 자, 패드를 선택하였습니다. 자, 이미지의 크기에 따라서 수치가 달라지는데요. 현재 이미지, 자, 머리 형태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한 5 정도 수치를 주고 OK를 하도록 합니다. 컨트롤 시프트 J 잘라내어서 복사하는 단축키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잘라내었습니다. 자, 목 부분이 아주 흐릿하게 이미지가 따내진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와 같이 이미지를 따낸 머리 부분을 자, 크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크게 혹은 작게 할 때는 컨트롤 키와 T 클릭하면 되죠. 자, 이때는 컨트롤 키와 T 클릭해서 시프트 키만 클릭해서 모서리 부분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중심점은 그대로 두고 가로 세로 비율에 맞게끔 크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시프트 키와 함께 Alt 키를 같이 클릭한 다음 모서리 부분을 이와 같이 늘려주도록 합니다.
자, 카툰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애니적인, 만화적인 요소가 있고 가장된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과하게 지금 대두의 형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마음에 드는 대두의 크기가 되었다고 한다면 더블 클릭. 자, 그런데 작업을 하다 보니까요. 자, 무브툴 선택을 해서 위로 한번 살짝 올려보죠. 이때도 그냥 올리지 말고 Shift 키 클릭한 상태로 위로 올리면 자, 직선으로 이쁘게 올라갑니다. 자, 이와 같이 하고 보니까 자, 머리가 캔버스 크기를 벗어났잖아요. 그죠? 그럼 캔버스 크기도 또 크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캔버스 크기를 크게 하는 방법은 자, 이미지에 들어가면 캔버스 사이즈라고 있어요. 자, 있는데 좀 더 쉬운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크롭 툴을 선택을 하시고요. 자, 전체 영역을 잡아줍니다. 이렇게. 전체 영역을 잡아주고, 바운딩 박스를 위로 살짝 올려줍니다. 이렇게. 자, 조금 더 올릴까요? 넉넉하게. 자, 그런 다음 더블 클릭하면은 이와 같이 자동적으로 캔버스 크기가 늘어납니다. 자, 이와 같은 크롭 툴을 이용을 해서 캔버스 사이즈를 크게 혹은 작게 하는 방법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컨트롤 알트 숫자 0 클릭하시고요. 자, 이와 같이 작업한 후 마스킹 기법을 이용을 해서 삐지고 나온 보기 싫은 부분을 가려주도록 합니다. 자, 애들레어 마스크 클릭. 애들레어 마스크는 브러쉬 검정색으로 해서 이미지를 가려주는 겁니다. 자, 오페시티는 한 70 정도로 하시고요. 자, 이와 같이 자, 대두 크게 한 부분이 이와 같이 삐지고 나왔으니까 이 부분을 자, 가려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간단하게 대두의 형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미지를 합쳐야 되겠죠. 이미지를 합칠 때 그냥 합치지 말고 컨트롤 키를 클릭한 상태에서 레이어 2번을 클릭을 하면 이와 같이 두 개의 레이어가 선택이 됩니다. 자, 그룹으로 묶어서 컨트롤 키와 G 클릭하면 이와 같이 그룹으로 묶입니다. 그룹 안에 있는 이미지, 백그라운드는 빼고요. 그룹 안에 있는 이미지만 새로운 레이어로 뽑아내는 단축키를 이용을 해서 후차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안에 있는 이미지를 자 뽑아낼 때는 컨트롤 알트 영문자 2키를 클릭을 하여 주시면 이와 같이 그룹 안에 있는 이미지만 머지드가 되어서 뽑아집니다. 자, 이와 같이 그룹 머지드로 시킨 이미지는 아래에 있는 이미지와 동일하므로 그룹 1번에 눈은 끄도록 합니다. 자, 그룹 1의 이름을 더블 클릭을 해서 대두라고 이름을 바꾸어도 좋겠죠. 자, 이와 같이 이름을 지으면서 그룹으로 만들 수 있는 단축키를 설정을 해주시면 상당히 편리한데요. 자, 그와 같은 방법은 앞서 강좌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이와 같은 단축키를 설정을 해두셔도 상당히 편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룹 1 머지드를 선택을 하시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리터칭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툰 리터칭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어떠한 효과를 낼 것이냐에 따라서 작업의 진행 방향도 달라집니다. 본 강좌에서는 이미지를 밝게 하고 노이즈를 제거를 하고 샤픈을 주는 순으로 해서 학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정 패널에서 커버스 혹은 레벨을 불러내어서 탁하고 어두운 이미지를 좀 밝게 하도록 합니다. 자, 어드저스트먼트를 레이어 창 아래에 붙여놓고요. 자, 지금과 같이 그래프를 자, S자 곡선을 만들어서 이미지에 콘트라스트를 주면서 밝고 어둠을 존재하게끔 자, 그러면서 이미지가 좀 더 또렷하게끔 효과를 부여하도록 합니다. 현재 모든 이미지에 다 효과가 주어졌는데요. 자, 지금 우리가 작업하고자 하는 카툰의 효과에만 자, 커버스를 주려고 한다면 자, 커버스 창 아래에 있는 클리핑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룹 1번의 이미지에만 커버스 효과가 주어지게 되겠죠. 자, 다음 휴 세츄레이션을 불러내어서 카툰의 이미지에 좀 더 색상을 부여하도록 합니다. 현재 여인의 이미지에는 색상이 좀 단조로운데요. 자, 역시 클리핑을 시키고요. 자, 원하는 대로 색상을 바꿔보도록 합니다. 자, 손커서를 클릭을 하고 여인이 입고 있는 옷을 한번 클릭을 해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색상이 자동 선택이 되죠. 자, 이와 같이 채도를 먼저 조금 올리도록 합니다. 채도를 조금 많이 올리세요. 현재 블루의 색상에서는 손커서가 벗어났지만 한번 기점을 잡을 때
마우스에 손을 떼지 않았다고 한다면 계속 우측으로 가면 이와 같이 변함없이 채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채도를 한 80대까지도 좀 많이 올려보도록 하죠. 자, 그런 다음 이와 같이 블루가 선택이 되었을 때 원하는 대로 해서 색상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자, 색상을 조금 다른 컬러로 해서 한번 바꿔보도록 하죠. 자, 저는 이와 같이 초록색으로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색이 굉장히 산뜻해 보이네요. 자, 그 다음 여인이 신고 있는 구두의 색상도 조금 더 채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드 선택을 하시고, 자, 신발만 보도록 합니다. 얼굴의 색상도 지금 바뀌고 있는데요. 자, 에들리아 마스크를 클릭을 해서 원치 않는 부분에 채도가 높아졌다고 한다면 브러쉬의 검정색으로 해서 가려주면 되니까요. 신발만 보도록 합니다. 자, 이 정도. 자, 그 다음 브러쉬 전경색은 검정으로 하고요. 오페시티와 필러 값은 뭐 100으로 하셔도 상관없겠고 저와 같이 한 70도로 한 다음 얼굴 부분, 자, 얼굴 부분에 심하게 드리워질 레드의 색상을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리 부분도요. 한 번씩만 쓱 문질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지가 원래 가지고 있는 색상을 변화를 시키고 싶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작업을 하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겠고,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색상이 조금 탁하다거나 너무 단순하다고 할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작업을 병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그룹 1번까지 모두 선택을 하고요. 컨트롤 알트 시프트 G 클릭해서 이름을 지은 다음 그룹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그 다음 색상 변환 그룹에 있는 이미지만 자 하나로 모으도록 하죠. 컨트롤 알트 영문자 2키를 클릭을 합니다. 자, 아래에 있는 부분은 끄고요. 자, 이와 같이 머지드 시킨 색상 변환 이미지를 컨트롤 키와 J 클릭해서 복사를 하도록 합니다. 노이즈를 제거를 할 때 좀 심하게 노이즈가 제거가 되면 이미지의 디테일감도 흐드러지기 때문에 이와 같이 복사를 하고 작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필터에서 노이즈, 리듀스 노이즈를 이용을 하셔도 좋겠고, 자, 이미지 노믹의 노이즈 베어 프로페셔널, 뭐 혹은 토파즈에 관련된 상형 필터를 이용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미지 노믹을 이용을 해보도록 하죠. 자, 상단 마우스가 가리키는 두 번째 아이콘을 선택을 하면 전과 후를 이와 같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상당히 깨끗해진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케이 하고 나오도록 하죠. 자, 아래와 비교를 해봐도 상당히 노이즈가 깨끗하게 제거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의 경우에는 그다지 이미지 부분이 흐트러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이즈를 제거함에 따라서 이미지가 많이 흐려진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복사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애들레어 마스크를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터에서 언샤픈 마스크를 이용을 해서 이미지를 좀 더 또렷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USM 필터라고 하는 언샤픈 마스크를 이용을 하였으면 이미지 부분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아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와 같이 수치를 반대로 우리가 아는 반대로 지정을 하였으면 다른 효과를 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필터를 꺼내시든지 이와 같이 반대로 해서 또 수치를 한 번씩 적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는 머리카락 부분만 보도록 합니다. 머리카락 부분에 약간의 리터칭을 겸해서 좀 부드러운 효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미지가 작은데 수치가 가하게 주어지니까요. 자, 이미지의 테두리 부분이 약간 계단 현상이 나면서 미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애들리어 마스크를 이용을 해서 가려내도록 하고요. 자, 머리카락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보도록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수치를 주고 OK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가 큰 경우 혹은 작은 경우에는 수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자, OK 하고 나오시고요. 애들레어 마스크를 클릭하시고요. 브러쉬 전경색은 검정, 오피시티는 50으로 지정을 한 다음 언샤픈 마스크 효과로 인해서 이와 같이 경계선이 미운 부분, 계단 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을 살짝만 한 번씩 문질러 주도록 합니다. 자, 이와 같은 계단 현상을 없애지 않으면 라인을 만들 때도 계단 현상이 똑같이 생기기 때문에 작업이 상당히 밉게 나옵니다. 자, 브러쉬 작게 해서 자, 바깥쪽에 있는 계단 현상, 자, 경계선이 억센 부분을 이와 같이 살짝살짝 문질러 주도록 합니다.
자, 얼굴 부분도 원한다고 한다면 눈매 부분에 언샤프 마스크 효과 가하게 주어진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와 같이 살짝 가려주도록 합니다. 물론 스머지를 이용을 해서 피부톤을 밀어줄 수도 있지만 밀어주는 작업을 처음 하시는 분,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와 같이 도드라지는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작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작업한 후 아래의 레이어와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키와 E 클릭하면 현재 선택되어 있는 레이어와 아래에 있는 레이어가 합쳐지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합쳤고요. 크리에이트 뉴 레이어 클릭해서 레이어를 추가를 하시고 자, 스머지를 선택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스머지를 선택을 한 다음 상단에 있는 샘플 올레이즈 반드시 체크하도록 합니다. 이미지에 대고 바로 스머지로 밀어줄 수 있으나 이와 같이 새롭게 레이어를 추가해서 작업을 하면 수정 작업하기가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반드시 샘플 레이즈 체크, 레이어 추가하신 다음에 작업을 하시도록 하고요. 자, 브러쉬 중에 보면 끝이 이와 같이 자, 점이 점점점 박혀 있는 듯한 브러쉬가 기본 브러쉬가 있습니다. 이미지의 크기에 따라서 자, 이와 같이 크기를 지정을 하시고요. 자, 한 27 정도 하도록 하죠. 안에 스트레인지 값, 스머지로 밀어주는 수치의 값을 65대로 맞춰주도록 합니다. 자, 그런 다음 컨트롤 키와 스페이스바 클릭해서 이미지를 확대를 해서 작업을 하도록 합니다. 자, 먼저 스머지를 할 때 약간의 요령이 좀 필요한데요. 자, 지금 이 부분은 안쪽으로 들어가는 머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작업을 해주셔야 되겠고 2차로 이와 같이 스머지를 해서 1번에 스머지된 효과 끝자락 부분이 묻히도록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스머지 작업을 할 때는 때에 따라서는 레이어를 계속 추가하면서 작업을 하셔도 무관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스머지로 머릿결 따라서 잘못되었을 때는 컨트롤 키와 Z 키를 클릭하면서 작업을 하도록 합니다. 이와 같이 머릿결을 따라서 자, 밀어내 주는 거죠. 자, 그 다음 자, 한 번에 다 내려오지 마시고요. 자, 두 번, 세 번 반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차 이와 같이 한 번 내려오시고 그리고 두 번 시작할 때는 기점을 약간 번복되게끔 해서 잡아주시면 훨씬 더 작업하시기가 수월합니다. 자, 밀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키와 Z 키 클릭해서 잘못했을 때는 전 단계로 돌아가시고요. 자, 머리 끝자락에 있는 부분도 이와 같이 자, 밀어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하시고요. 컨트롤 알트 숫자 0 클릭해서 이미지를 100%화 한 다음에 레이어 4번을 색상 변환 쪽으로 해서 클리핑을 시키도록 합니다. 컨트롤 알트 G 클릭하면 자, 이와 같이 클리핑이 되어서 바깥으로 밀리고 나간 부분도 자, 보이지 않게 됩니다. 자, 저도 지금 현재 머리 스머지가 그닥 이쁘게 나오지 않았는데요. 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쁘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당황해하지 마시고 물론 처음부터 작업을 하셔도 되겠지만 오페시티 부분을 살짝 줄여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처음 있었던 상태인 것보다는 오페시티를 줄이면 자, 이와 같이 머릿결이 상당히 윤기나고 부드러운 효과까지 겸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페시티를 줄여서 좀 더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효과를 한번 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80대로 저는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피부 스머지와 함께 라인을 주어서 카툰 리터칭을 완성하는 것은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으로 넘겨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한 것을 반드시 PSD 파일로 저장을 하도록 합니다. 자, 파일, Save As. PSD 파일은 본인이 불러내어서 본인이 사용할 것이므로 지금과 같이 한글로 입력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지금과 같이 한글로 입력을 하고요. 자, 포맷 형식은 반드시 PSD, PDD 파일로 저장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현재 작업했었던 레이어 상태로 그대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저장 클릭하고 자, OK를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이와 같은 파일을 그대로 불러내어서 작업을 완성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강좌는 아쉽지만 여기서 맺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